안녕하세요, 친구. 생산 초기에 1.2TS 엔진은 타이밍 조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공식 서비스는 제어 밸브와 함께 보증 대상 위상 조절기를 교체했습니다. 관심 있는 차량이 교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스바겐은 2020년까지 결함을 무료로 수리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1.2 및 1.4TS 엔진을 걱정하는 일반적인 문제는 오일 소비 증가입니다. 그 이유는 링이 코킹되고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는 현대화된 링이 등장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피스톤이 파손되면 실린더 벽에 흠집이 생깁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는 터보차저 액추에이터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막대가 걸리거나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엔진은 제조사가 명시한 21만 킬로미터 간격을 견디지 못하는 워터펌프에 문제가 있습니다. 10에서 12만큼 주행 후 타이밍 벨트와 함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터보 엔진 1.8과 2.0TSI, A888은 이미 3세대가 그 성능을 잘 입증했습니다. 더 이상 오일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없으며 흡기 밸브의 탄소 침전물 문제는 추가 인젝터의 도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동시에 온도 조절 모듈을 통해 냉각수가 손실됩니다. 모듈에는 워터펌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도 조절 장치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2.0TSI 엔진이 탑재된 G타입 및 R 버전을 구매하기 전에 서비스 내역과 타이밍 드라이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인의 수명이 늘어났지만 조기 늘어남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신 1.0 및 1.5TSI 엔진, A211 시리즈도 포함에서는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리터 터보 엔진은 디자인이 복잡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엔진이 저부하로 작동할 때 실린더를 끄는 미립자 필터와 애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부 1.4TS 엔진에도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터보 엔진 1.8과 2.0TSI, A888은 이미 3세대가 그 성능을 잘 입증했습니다. 더 이상 오일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없으며 흡기 밸브의 탄소 침전물 문제는 추가 인젝터의 도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동시에 온도 조절 모듈을 통해 냉각수가 손실됩니다. 모듈에는 워터펌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도 조절 장치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2.0TSI 엔진이 탑재된 G타입 및 R 버전을 구매하기 전에 서비스 내역과 타이밍 드라이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인의 수명이 늘어났지만 조기 늘어남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신 1.0 및 1.5TSI 엔진, A211 시리즈도 포함에서는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리터 터보 엔진은 디자인이 복잡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엔진이 저부하로 작동할 때 실린더를 끄는 미립자 필터와 애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부 1.4TS 엔진에도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로운 EA288 시리즈의 디젤 장치도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6L 및 2.0L 터보 디젤의 일반적인 문제는 플라스틱 냉각수 펌프의 낮은 서비스 수명입니다. 또한 타이밍 벨트 텐셔너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게이츠 텐셔너를 대입고 제품으로 교체한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벨트도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2리터 디젤 엔진의 경우 기어박스 측면의 엔진 마운트가 너무 일찍 끝납니다. 역학은 또한 10만 킬로미터 후에 디젤 2.0TDI의 실린더 헤드 아래 게스킷이 소진된 사례도 기록합니다. 공격적인 운전과 너무 얇은 가스켓 때문이다. 이전 시리즈의 엔진에 비해 더 얇아졌습니다. 수리 비용이 높습니다. 디젤 장치의 일반적인 오작동 중 막힌 디브프 미립자 필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는 청소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DSG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있는 경우
변속기 오일은 6만 킬로미터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품 필터만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박스의 기계부와 메카트로닉스에 별도로 오일을 붓는다. 차분한 운전 스타일은 메카트로닉스, 클러치 키트 및 이중 질량 플라이휠의 수명을 크게 연장합니다. 플라이휠과 클러치는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카트로닉스는 일반적으로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이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수리할 경우 비용이 상당합니다. 4모션 전륜구동 개조에는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홀덕스 커플링의 오일은 6만 킬로미터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권장하지는 않지만 필터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어 엑셀 영역에서 뚜렷한 소음은 일반적으로 쇼크 업소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사전 스타일 변경 자동차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충격 흡수 장치는 보증에 따라 교체됩니다. 전면 네버의 조용한 블록은 100에서 1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됩니다. 리어 서스펜션 무음 블록은 더욱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먼지가 도어 개방 장치를 통해 들어가 카메라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객실 전면과 후면의 습도. 물이 앞쪽에 나타나면 에어컨 증발기의 배수 채널이 잘못 배치된 것입니다. 뒤쪽에 물이 있으면 실이 잘못 설치되어 문제가 됩니다. 냉각수 온도와 연료량 게이지가 갑자기 고장나면 값비싼 대시보드 교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복잡한 전자 다중 네트워크에는 일종의 보호 기능이 있으므로 단순히 다른 자동차에서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형 차량의 경우 리어 윙과 범퍼의 교차점에서 페인트 부풀어 오름이 종종 감지됩니다. 앞 유리 위의 칩 위치에서 부식 시작의 흔적이 때때로 관찰됩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는 히터 댐퍼 서버 드라이브를 수리해야 합니다. 때때로 가스 탱크 플랩 잠금 장치의 서버 드라이브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7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많은 새로운 솔루션과 상당한 체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고부스트 디젤 엔진에는 잠재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소형 가솔린 엔진보다 엔진실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 및 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DSG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선택할 때 잠재적인 비용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 중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 시스템의 작동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이 항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고의 결과를 부주의하게 제거한 후에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